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어르신들은 5시에 일어나시고요. 아무리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6시가 되면 되게 시끌벅적한데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화장실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은 기저귀 케어를 하기도 하고, 또 물수건을 제공해서 얼굴을 닦아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수도 끝나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이 끝나면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활관으로 나와서 식사를 드실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한 6시 반쯤 되면 어르신들이 식사 드실 준비를 마치고 한 7시부터 식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부모님들 되게 일찍 일어나시죠? 이렇게 어르신들은 한 7시부터 아침 식사를 드시는데요. 보통 우리들은 아침에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아침에 입이 까칠해서 식사를 잘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아침 식사를 잘 하시는 편입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어르신은 어딘가 아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아침에 그나마 식사를 잘 하시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식사를 잘 하는 이유는 전날 5시에 식사를 하시고 지금 7시에 드시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14시간은 되기 때문에 시장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는 대부분 잘 하십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 양치를 돕고 뒷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은 보통 8시부터 9시까지는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멍하게 앉아 계시기도 하고요. 일부 어르신들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끼리 전부 다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진 않아요. 이렇게 귀가 어두우신 어르신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방문하셨는데 어르신들 표정이 좀 멍한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9시까지 갖게 되면은 이제 근무가 교대가 됩니다. 야간 선생님들은 퇴근하시고 또 주간 선생님들이 출근하시는데요. 이때 또 잠깐 반짝 활기가 돕니다.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어르신들한테 밤새 별일 없었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라운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9시가 되면 행정 직원이나 간호 직원들도 전부 다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간호 직원들도 9시 반이 되면 어르신들 바이탈도 측정하고 어디가 아프시지는 않은지 신체적인 변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한 10시쯤 되면은 목욕하실 어르신들은 목욕 준비를 하고, 또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은 물리치료실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쯤 되면은 요양원이 또 한 번 시끌시끌 합니다. 그리고 또 10시쯤에 요양원에서는 오전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시가 되면은 어르신들이 잠깐 자유시간을 가졌다가 11시 반쯤 되면은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다시 생활관 테이블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로 이동하시게 되고요. 또 식사를 침상에서 부득이하게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되기 한 몇십 분 전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침대 높낮이를 조절하고 잘 앉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1시까지 양치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소파에 또 앉아 있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이런 또 잠깐의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은 2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요양원의 분위기가 좀 결정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프로그램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하기 싫다 이러면서 거절하는 어르신이 거의 한 7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해야 합니다. 어르신 한번 가서 해보자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안 놀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요. 어쨌거나 어르신들 그래요, 오늘 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쉬게 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이 돼서 침상에서 계속 누워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약간 텐션이 좀 있는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서 요양원마다 좀 흥겨운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오후에 프로그램까지 끝났다면 거의 4시가 되거든요. 또 이렇게 4시가 되면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보통 5시에 드시고 또 양치질하고 뒷마무리 하면 6시가 되는데요. 식사 시간을 5시가 아니라 좀 늦추고 싶죠. 요양원 입장에서도 공복 시간이 지금 5시에 드시면 내일 아침 7시까지 한 14시간을 굶게 되기 때문에 좀 식사 시간을 늦추고 싶지만 조리사 선생님들이 보통 아침 5시 반에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6시 전에는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하고 식판이 식당으로 내려가서 대충 설거지 마무리까지 하려면은 5시에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행정 직원들도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식사 시간은 요양원마다 거의 5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퇴근하는 선생님들한테 집에 가서 쉬고 올게요 라는 인사를 들으시면서 배웅을 하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면서 한 7시가 될 때까지는 뭐 소파에 앉아 있거나 또 TV를 보시거나 운동을 하시면서 거실에 계시다가 보통은 7시가 넘으면 침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은 취침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이 취침약이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요. 수면제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취침에 처방된 약을 드신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치매약도 좀 졸리기도 하기 때문에 취침에 처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취침약을 주로 드시고 또 전립선 비대약이라든지 또 일부 어르신들은 안정제를 드시기도 하고요. 또 수면제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8시에 취침약을 드시고 나면은 보통 9시가 되면 다 주무세요. 근데 또 개중에 안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뭐 다른 어르신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TV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불을 켜고 계시거나 이런 것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또 일부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배회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또 계시고 주무시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야간에는 어떻게 돌볼까 궁금하실 거예요. 20명의 어르신이 계신다면 야간에는 2~3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을 돌보는데 주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쉬셔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교대로 CCTV를 보면서 어르신들의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뭐 일어나면은 낙상의 위험이 이 시간에 굉장히 높거든요. 야간에 즉각 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상황을 살피고 도움을 제공해서 낙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침상에만 누워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어르신이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자유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누워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있을 때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누워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셨고 또 뭐 지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계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이 프로그램 시간인데 누워 계신 어르신이 거의 다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이 없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어쨌거나 그래도 힘들다 안 한다 해도 꼬시고 달래서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에 자꾸 참여를 해야지 어르신이 삶의 의욕이 생기고 잔존 기능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분위기가 요양원의 분위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요양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어르신들의 하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요양원이란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내 부모님께 딱 맞는 요양시설 찾기, 요양이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